울릉도 상공을 가로지르는 드론 영상 한 편이 공개되자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울릉공항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펼쳐진 활주로와 절벽절개면 그리고 공항 뒤편에 깎아지른 산이 사라진 광경은 일본 언론조차 믿기 힘들었다. 한국이 저걸 실제로 해냈다고? 일본 전문가들이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한반도의 동쪽 끝, 동해를 마주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이 공항은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해양방어 전략의 상징으로 불린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논의만 하던 원격도서 활주로 건설을 한국은 실전으로 옮겨버렸다. 처음 드론 영상이 공개된 건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항공 촬영 프로젝트였다. 최신 초고 해상도 드론으로 촬영된 울릉공항의 모습은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완벽했다. 활주로가 산과 바다 사이를 잇는 듯 펼쳐져 있었고 공항 부지 전체가 절벽을 뚫고 형성된 거대한 인공 구조물처럼 보였다. 놀라운 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자리에 서 있던 뒷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즉시 반응했다. 저건 불가능하다. 일본이라면 100년은 걸릴 공사다. NHK와 아사히 신문은 긴급 분석 리포트를 내보냈고 일부 언론은 한국이 현실의 불가능을 다시 한번 깨부셨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울릉공항 공사 초기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강한 바람, 험한 지형, 그리고 좁은 부지. 이런 조건에서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건 상식 밖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정면으로 돌파했다. 해체, 절개 기술, 안반, 안정화 공법, 그리고 해상 운송 시스템이 결합되며 전례 없는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드론 사진에서 포착된 건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증거였다. 활주로 끝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경사면은 완벽한 기하학적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일본 전문가들이 설계만으로는 불가능이라던 절벽 보강 구조가 실제로 완성돼 있었다. 이 장면은 일본 군사 전략가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이 동해의 제해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교두보다. 드론 영상이 공개된 날 일본 내 방위산업 포럼에서는 긴급 토론이 열렸다. 한 전직 항공자위대 장성은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한국의 작전 반경은 동해 전체를 덮을 것이다. 이는 일본 북부 방공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울릉도의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본토에 갇힌 국가가 아니다. 울릉공항은 섬이 아닌 전진기지로 바다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요새였다. 일본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공항이 완성돼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 언론의 시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로 향했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 뒷산을 없애고 활주로를 바다와 이어붙였을까? 그 진짜 기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일본과 미국 모두가 알고 싶어 했다. 울릉공항의 완성은 단순한 건축 공정의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였다. 한국 정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와 공군, 해군 기술진을 포함한 대규모 협의체를 구성하며 울릉공항 건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시켰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울릉도는 대한민국의 영공과 해양 방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길이 1200m, 폭 30m 규모로 설계되었지만 문제는 지형이었다. 섬 전체가 절벽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중장비로는 접근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이 한마디가 프로젝트의 철학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굴착 방식 대신 다중분할 절개공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선택했다. 이는 한 번에 거대한 절개면을 만들지 않고 수십 단계에 걸쳐 미세하게 분할 절개함으로써 산 전체를 흔들림 없이 깎아내리는 기술이다. 기존 일본의 활주로 공법과 비교하면 안정성은 2배, 효율성은 3배 이상 높았다. 공항 부지를 확보한 뒤에는 안반 안정화 네트워크라는 또 다른 혁신이 적용되었다. 활주로 하부에 700여 개의 강철 앵커가 삽입되어 진도 7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일본의 시공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현재 일본에서는 특히 주목받은 것은 활주로 뒤편이 사라진 뒷산이었다. 일본 전문가들이 가장 불가능한 구간이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은 실제로 완벽하게 절개돼 있었다. 드론 영상에서 확인된 뒷산 절개면은 정밀하게 각도가 맞춰져 있었고 그 밑에는 강철 복합재 지지 구조물이 숨겨져 있었다. 이 기술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하나건설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수 공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가 없었다. 이 공법의 핵심은
지질 분석, 예측 AI였다. 인공지능이 매일 변화하는 안반의 균열, 응력, 집안 압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절개 각도와 폭을 자동으로 조정했다.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계산해야 했지만 한국은 AI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접목시켜 시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러한 기술력은 일본 언론에도 큰 충격이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 이 신문은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토목 현장에 실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공공사업 체계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라고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울릉공항의 해상 운송 시스템 또한 혁신적이었다. 육상으로 자재를 옮기기 어려운 지형 특성상 한국은 해상, 운반 드론이라는 새로운 운송 방식을 도입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대한항공 기술진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1톤급 화물을 자동 항로로 이동시키는 세계 최초의 드론 수송 체계였다. 일본 언론은 이를 보고 한국은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다. 기술적 주도권을 이미 확보했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이 쌓아온 모든 첨단 토목, 항공, AI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일본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명확해졌다. 기술력에서조차 한국이 이미 한 세대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울릉공항의 완공을 앞두고 한국은 이곳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닌 전략적 감시와 대응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공항 시스템이었다. 일본과 미국은 이 정보에 즉각 반응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도입은 울릉도가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닌 전략 거점으로 변모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의 뒷산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일본 전문가들에게 단순한 기술적 충격을 넘어선 전략적 경고였다. 일본 항공토목협회 소속 교수 나카무라케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단지 산을 깎은 게 아니다. 울릉도를 완전히 새 지형으로 재창조했다. 이 발언은 곧 일본 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드론 영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활주로 뒤편의 절개면이었다. 산의 일부가 사라지며 평탄화된 공간은 마치 인공섬처럼 보였다. 일본 네티즌들은 포토샵 같다며 의심했지만 위성사진이 업데이트되자 모두가 침묵했다. 뒷산이 정말로 사라져 있었다. 단순한 절개가 아니라 절벽 전체가 새로 조성된 인공구조물로 대체된 것이다. 한국의 국토연구원은 이를 단층 안정형 절벽 조성 프로젝트라 불렀다. 울릉도의 특이한 화산 지질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안반을 잘라내도 붕괴되지 않도록 내부 응력을 조정하는 신기술이었다. 이는 미국에서도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로 실제 적용은 한국이 세계 최초였다. 이 절벽공법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공구조물처럼 정교하게 설계됐다. 한국기술진은 절벽 내부에 강철 복합재와 탄소 섬유 프레임을 심어 집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구조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연의 형태를 유지한 채 인공의 강도를 부여한 셈이다. 이런 기술을 구현하려면 초정밀 레이저 스캐닝과 3D 지형 모델링, 그리고 실시간 응력 분석이 동시에 작동해야 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후 일본 측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전직 관계자는 울릉도 같은 화산섬에 공항을 짓는 건 일본에서도 100년 이상 검토됐지만 결론은 항상 불가능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불가능을 단 5년 만에 실현했다고 말했다. 울릉공항의 드론 영상에는 공항 뒤편에 새롭게 형성된 배수로, 절벽 안정용 앵커, 그리고 안반 위에 얹힌 활주로 구조물이 정밀하게 담겨 있었다. 마치 군용 방어기지를 연상시키는 구조였다. 일본 언론이 공포를 느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단순한 민항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다. 군사 확장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일본의 방위백서 자문위원으로 알려진 사카이 토모히로는 울릉공항은 평시에는 민항이지만 유사시에는 전투기나 수송기가 이용 가능한 예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발언은 일본 내에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한국의 공항 설계도는 F-35B 같은 수직이 착륙 전투기나 경항공기 운용을 염두에 둔 구조로 알려져 있다. 활주로, 길이와 폭, 그리고 보강 콘크리트의 강도가 이를 충분히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요새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한 일본 항공 전문가조차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동해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는 절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울릉도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교차하는 해상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즉, 울릉공항은 한국의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항공 감시체계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전략적 의미였다.
울릉공항의 뒷산이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토목공사 완공이 아니라 한반도 동쪽 하늘의 지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었다. 한국은 기술로 지형을 바꿔버렸고 그 결과 동해의 군사지형도도 새로 그려졌다. 일본이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언론이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에서 울릉도의 변신은 일본 방위 전략의 새로운 균열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니온TV는 울릉공항, 한국의 숨은 군사 프로젝트인가라는 특집을 편성하며 시청자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방송에서는 한국이 울릉도를 통해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불안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독도와 동해중부 항로를 연결하는 항공 루트가 형성된다. 이 루트는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을 기존보다 수백 킬로미터 더 확장시킨다. 즉, 일본 본토 북서부까지 감시와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회의를 열어 울릉공항 완공 이후에 한일 항공안보 환경을 논의했다. 회의록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한 관계자는 울릉공항은 군사적으로 보면 F-35B 전개의 최적화된 위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이 이 공항을 민군 겸용 형태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평시에는 민항으로 운용되지만 유사시에는 긴급 이착륙과 수송, 해상작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설계됐다. 활주로 하부 보강 콘크리트는 미 공군 기준보다 높은 강도를 갖췄으며 전기연료 공급 라인도 군용 급수체계와 동일하다. 이 사실이 일본 내에서 알려지자 여론은 급속히 불안해졌다. 일부 극우 언론은 한국이 동해를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했고 심지어 한국의 군사 팽창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 전문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미즈노 타카시는 한국의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력, 의지, 그리고 국가 전략의 집약체다. 일본이 이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동해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외교청사 내부 보고서에도 인용되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울릉도의 군사적 잠재력을 경계해왔으나 실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전략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울릉공항이 완공될 경우 재난구호와 응급수송, 해상감시 등 민군 협력 시스템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그 모든 명분이 위협으로 들렸다. 특히 일본 언론이 집중 보도한 부분은 뒷산 절개였다. NHK는 그 뒷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동해 감시망에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울릉공항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레이더 탐지각 바로 아래 위치해 있어 활주로의 존재만으로도 일본의 감시 범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2026년 방위백서 초안의 울릉공항의 전략적 영향 항목을 신설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울릉도 공항의 가동은 일본 방공작전 범위 내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이 문장은 일본 내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변수라는 단어는 외교적으로는 완곡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위협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일본은 울릉공항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동북아 전략 지형을 뒤흔드는 존재로 공식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은 울릉공항이 미군의 동맹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미 항공우주 전문지에서는 한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새로운 축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릉도의 이름이 다시 지도 위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동해의 중심으로 이제 일본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고 날카로웠다. 울릉공항의 최신 드론 사진이 전 세계 온라인 포럼에 확산되자 미 국방부 산하 분석팀은 즉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진을 본 것이 아니라 각 구조물의 그림자 길이, 절개면의 각도, 콘크리트 표면의 반사율까지 분석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은 민간 프로젝트를 넘어 군사적 잠재력을 확보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울릉공항은 한국의 동해 전역 감시 능력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작전 범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건 미국은 일본과 달리 경계보다 기회로 바라봤다는 점이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을 일본과 괌에 두어왔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한반도 동해 쪽에서의 신속 대응, 북한 동해함대 감시,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항공정보 수집까지 울릉공항은 그 모든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는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동북아 항공 네트워크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일본이 위협으로 보는 시설을 미국은 동맹 강화의 기회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 일부 전략가는 미국이 울릉공항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존 맥나마라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실행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토론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결과를 만들어냈다. 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워싱턴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또한 미 국방성은 울릉공항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 사용된 AI 기반 건설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국토정보공사와 하나시스템이 협력해 만든 지형 예측형 AI 시스템은 미국 토목공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기술 분석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의 울릉공항 공정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전체 공정을 통제한 사례다. 이 시스템은 건설을 넘어 군사 인프라 구축에도 응용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놀랐던 것은 기술보다 속도였다. 일본이 30년 동안 검토만 하던 계획을 한국은 단 7년 만에 현실로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국가 역량의 총합을 의미했다. 워싱턴의 한 아시아 전략 연구소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울릉공항은 한국이 기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이동했음을 상징한다. 일본이 기술로 방어선을 세운다면 한국은 기술로 지형을 바꾼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동북아 안보의 균형점을 이동시켰고 그 파장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까지 닿고 있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미래의 공항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I가 현장을 지휘하고 드론이 자재를 나르고 인공위성이 집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그것은 전쟁이 아닌 기술의 진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패권이기도 했다. 미국이 경악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실행력, 그리고 국가적 통합의 속도에 경의를 표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동해 하늘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을 바라보게 만든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단순한 인프라의 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던진 선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드론 영상 한 편이 보여준 것은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 기술과 전략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증명한 장면이었다. 일본은 충격 속에서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본 항공기술연구소는 울릉공항 공정 전 과정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토목 TAI 융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본은 15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기술이 있지만 결단이 없다. 한국의 공항 건설 기술은 이미 불가능을 실현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울릉공항은 폭풍, 지진, 해무 등 동해의 혹독한 기후를 모두 견디도록 설계됐다. 활주로는 영하 20도의 강풍에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고강도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고 절벽 아래에는 해상 충돌파를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설치됐다. 이 모든 것이 국내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수백 명의 기술자, 엔지니어, 해양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현장을 지켰다. 한 기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 한 문장이 울릉공항 프로젝트의 본질이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지 울릉도의 새로운 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해 전략의 심장부가 되었다. 공항 인근에는 해상감시 레이더와 기상 관측 시설이 설치되고 위성통신을 통한 실시간 항공관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은 울릉도를 통해 동해 항공망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항공 전문지들도 일제히 반응했다.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기술력으로 지형을 바꾼 유일한 나라라며 이 프로젝트는 유럽 토목공학계의 패러다임을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보여준 울릉공항의 완성도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도전한 가장 정교한 토목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에게 울릉공항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독도와 맞닿은 섬에 한국이 스스로 하늘의 관문을 세웠다는 사실은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 일본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주저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하늘을 열었다. 한국 내부에서는
울릉공항을 자존심의 활주로라고 부른다. 100년의 도전. 수많은 반대, 끝없는 기술적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이제 단지 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한 곳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 의지, 그리고 자존심이 응축된 하나의 상징이다. 일본이 놀라고 미국이 경악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공항이 생겨서가 아니다. 그들은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울릉도의 활주로 위에 한국의 미래가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는다. 울릉도의 하늘은 이제 한국이 스스로 개척한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